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부모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당신은 훈육을 하고 계십니까? 학대를 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이들을 작은 소리, 어렵다는 소리, 무심히 넘겨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가정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가장 위협이 되고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주변의 소리, 아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아동 보호 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물론 학대 피해 아동 보호까지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전담 공무원을 4명 배치했습니다.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학대받지 않으며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존엄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변의 아이들에게 혹시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가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는 저희 감정을 정말 다 담아서 때렸던 것 같아요. 한 번. 그 회초리로 좀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소리 질렀어요. 매를 이제 딱 들고 위협. 그리고서 무한후회를 했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계속 원할 때가 많았거든요. 소리 지르지 않는 훈육이 제가 제일 어려웠던 훈육이었는데 아이의 감정을 만져주면서 내 감정까지 다스리는 그 과정이 너무 좀 힘들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고, 반갑습니다. 저는 잘하다 교육과 아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아동교육을 할 때 지금 집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공중파 그 다큐멘터리에 초대받아서 그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다큐의 내용 자체가 뭐였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훈육이 어떻게 학대로 변질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갖고 찍은 다큐였어요. 근데 이 다큐를 찍을 때 제가 그 다큐 찍는 장소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있잖아요. 조금 약간 덩치가 있으시고 목소리가 걸걸하시고 터프하신 어머님이 혹은 아버님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아이를 교육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이 아이를 학대했다고 믿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냥 그 아이를 못되게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중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자꾸 내 선을 넘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선을 넘는 걸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제지하지 이거를 모르는 경우에 나도 모르게 참다가 한 번도 표현하지 않던 안돼가 너무 세게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나에게 눈물 후회를 남기고 이 악순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훈육에 대한 잘못된 오해 3가지를 먼저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훈육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고리는 우리는 훈육을 혼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훈육을 받는 것과 혼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을 낸다라는 것은 혼쭐을 내가지고 이 아이의 문제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고함을 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 아이의 버릇을 고치겠다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을 혼을 낸다고 보는데요. 이 혼을 내는 개념의 훈육이
문제의 시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훈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리는 아이가 잘못한 것을 딱 그만큼만 혼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정밀 타격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훈육에 대한 정의를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혼쭐을 내겠다, 혼을 내는 것이 훈육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감정이 들어가고 힘이 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한 번 말해서 말을 절대 안 들어먹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혼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가이드를 주시고 지침을 주시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니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서 한 번 말해서 얘가 듣는 애인 줄 아세요? 이 얘기를 또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작은 진실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처음에 설계될 때부터 한 번 말해서 안 듣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그 작은 진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드님이 혹은 따님이 한 번 말해서 말을 듣지 않나요? 그 아버님을 생각해 보세요. 네. 혹은 나를 생각해 보세요. 신년 다짐으로 또 약속했던 것이 있나요? 민준아, 올해는 있잖아. 적어도 네가 뭐 하나는 하자. 뭐 다이어트 하나 하자. 운동 꾸준히 해보자. 저 어떻습니까? 내가 한 말도 내가 지키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오늘 내려놔야 될 카테고리 중에 하나는, 이 아이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는 내가 한 번 말하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어떤 나의 조건 속에서 나오셔야지만 아이를 바르게 훈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훈육을 한 번 할 때 무섭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말하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할 때 세게 얘기한다. 이런 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할 때 무섭게 하고 나면 끝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아이가 무언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훈육한 사람이 무섭게 되고 끝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훈육을 할 때 한번 세게 한다고 하면 훈육을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훈육을 하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 얘기할 때 세게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잘못을 하루에 두세 가지씩 하나요? 그러지 않죠? 엄청난 많은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훈육을 세게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카운트를 세게 됩니다. 너 행동 그런 식으로 했어? 원아웃.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마음의 카운트를 원아웃, 투아웃하고 이제 쓰리아웃에서 일로 와. 너 엄마가 지금 몇 번 참았는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카운트가 마음의 카운트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 행동을 합니다. 아이가 있잖아요. 본인도 눈치가 있어서 엄마가 용인할 것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하면서 반드시 엄마를 봐요.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오늘은 마음의 카운트였어 하고 이거 넘어간다. 한 번 더 하면 뒤질랜드야. 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아이가 어떤 느낌을 받는 줄 아세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 뭘 배우냐면,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할 수 없고 좋으면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부분이 한 번 할 때 무섭게 하는 훈육의 가장 큰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리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너무 크기 전에 어린 나이에 한 번은 꺾어줘야 된다. 자, 훈육의 세 번째 대표적인 오해는 우리가 이 아이를 한 번 꺾어줘야 된다, 굴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생각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승부욕을 건드리는 이런 얘기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물병을 갖고 쏟으면 안 되는 물병을 들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민준아,
그 물병을 떨어뜨리면 깨질 수도 있고 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 행동하면 안 돼 하고서는 한 번 더 엄마 도와줄 거야 하고 강제 집행해서 도와주면 되는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어렸을 때 한 번은 꺾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얘기합니다. 최민준, 물병 내려놔. 최민준, 엄마 2번 얘기했어요. 엄마 화나 이제. 엄마 무서운 엄마 변신해. 최민준! 이게 뭐예요? 전형적으로 아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승부를 거는 행동입니다. 자, 상당수의 아이들은 또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너무 무섭다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은 내려놓지 않고 엄마의 승부를 받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애들은 승부욕이 강해요. 그래서 엄마의 승부를 피하잖아요. 엄마가 최민준 하면은 왜? 하고서는 근데 내려놔 그러면 이제 어쩔 건데 하고 바닥에 물에 뿌리기도 합니다. 이거 도발이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건 승부인데 얘가 받았다. 끝을 봐야 돼요. 그럼 일로 와. 끝을 보자 하고 등짝을 이렇게 스매싱 하는 걸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다. 자,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먼저 승부를 걸었죠. 최민준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래 이런 게 훈육의 대표적인 오해라는 것은 알겠어.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오해에 벗어나서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아이를 공격하지 않고도 바르고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훈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까이 다가가시는 겁니다. 아까 마지막 예에서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제가 실제로 훈육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가정을 찾아가거나 VCR을 통해서 그분들이 훈육에 어떤 부분을 실수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저지르고 있는 결정적인 실수가 가까이 가지 않고 성의 없게 소리만 지르고 있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식탁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려가라는 얘기를 멀리서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민준아, 내려가. 엄마 한 번 얘기했다. 엄마 이제 화날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시동을 거죠. 부릉, 부릉 이렇게 시동을 걸죠. 하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성의로는 아이를 막을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수정할 수 있다면 뭘 하면 좋을까요? 하시던 설거지에 물을 끄시고 고무장갑을 벗으시고 제발 가까이 가세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 가서 그 아이 눈을 정확하게 보고 민준아, 내려가야 돼.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목소리를 큰 소리 내지 않고도 전달력은 3배, 4배 이상 힘을 주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이 짧은 진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부터는 멀리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리모컨 돌리면서 너 그만해 스마트폰 이거 안 돼요. 이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이게 분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려놓으시고 다가가셔서 가까이 가서 시야를 뺏으시고 눈을 보고 다시 한번 속삭여 주세요. 그만해야지. 이게 훨씬 더 파워 있는 훈육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고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예고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집에서 정말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다.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정말 통제가 안 된다 할 때 그 순간에 보면 어떤 순간이냐면 항상 비슷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어떤 아이는 양치하라고 하면 죽어라 도망다니면서 화를 내게 만드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 키즈 카페에서 놀고 있다가 민준아 이제 집에 갈 거야 얘기하면 그때부터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 때마다 내가 이게 너무 긴장이 되고 나도 스트레스가 돼갖고 이미 엄마도 훈육을 하기 전에 예민해져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고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항상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들과 일상을 보낼 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아이가 저녁을 안 먹었으니까 저녁 먹이고 양치하고 재우려면 7시엔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나만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간과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 아이한테도 계획이 있다. 키즈카페에서 노는 아이한테도 난 이거 놀고 그 다음에 저거 놀고 저거 놀고 저거, 계획이 있다. 그 아이들도 다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양치를 안 하고 스마트폰 하는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 그 아이에게도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기결정을 뺏을 때는 가장 중요한 그 단계, 바로 예고하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즈카페에서 집에 가야 된다. 그럼 먼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15분 후에 갈 거야. 자, 김바늘이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가 놀고 싶으면 마음껏 놀아. 민준아, 5분 남았다. 자, 이제 5분 후에는 우리 집에 가야 되는 거야. 민준이 놀고 싶은 거 있어. 마음껏 놀아. 가장 놀아보고 싶으면 뭐야? 신나게 놀아. 자, 민준아, 1분 남았다.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자, 1분 후에는 엄마가 너를 데리고 나갈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렴. 그리고 1분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랑이 할 필요 없이, 아이가 울든 말든 상관없이 들쳐매고 옷을 갖고 나와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예고하기와 강제 집행이에요. 자, 우리가 아이를 공격하지 않고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게 예고하고 집행하기입니다. 자, 그리고 훈육의 세 번째 고리는, 안 되는 것을 가장 빠르게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훈육할 일이 훨씬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세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는 정서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 자체가 아이에게 부정감을 주고 좀 더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최대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폐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차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필요한 얘기가 뭐예요? 민준아, 보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라는 단호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돌려 얘기하죠. 민준아, 스마트폰 보면은 눈 아파요, 되게. 민준아, 너 그러면 눈 사시대? 그러면 엄마 못 봐. 병원 가야 돼. 주사 맞아야 돼. 머리 어지러워요. 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듣는 아이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머리 아픈 걸 감안하면 봐도 되는 건가? 머리가 아프지만 보고 싶어, 엄마. 머리가 아픈 것만 참아낼 수 있으면 봐도 되는 거야. 자, 아이들에게 돌려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협박하게 됩니다. 민준아, 그러면 너 병원 가야 된다니까? 아니 엄마, 병원 가도 돼. 주사 맞아도 되는 겁니다. 봐도 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기사님, 민준이는 걸어갈 거야. 여기 세워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협박으로 우리의 훈육이 끝나고 있다라면,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권위를 상당히 많이 낮추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는 기대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상상을 해주세요. 아이가 기대하지 않은 것을 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대하고 있는 것을 꺾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의 안 돼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아이 마음속에 있는 기대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단이 나의 각오라고 꺾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훈육의 고리는 바로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자, 어머님들과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벌써 많은 것들을 노하우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어머님들은 이걸 듣고 집에 가셔서 해보시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선생님 이상하게 우리 아이가 제 말만 안 들어요. 남편이 얘기하면 듣고요. 심지어 태권도 사범님이 얘기하면 듣는데요. 왜 제 얘기만 안 들을까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럼 제가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되나요? 힘이 없어서 그러신 건 전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거꾸로인 경우도 많거든요. 아이가 아빠 말만 안 듣고 엄마 말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안 듣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권위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혼육을 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권위적인 걸 되게 싫어하는 사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와의 관계의 꿈의 목표를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아이와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충분히 20살 넘어서 친구가 되셔야 돼요. 그 전에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이 아이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보호자 역할을 먼저 하고 아이가 성숙했을 때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과연 권위 있는 부모란 무엇일까? 이 개념은 어렴풋이할 것 같은데 누구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나의 권위가 살아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권위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위는 곧 신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집안에서 내가 작은 약속을 어기게 되는 행위를 매우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실은 너무 많은 약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약속이 안 지켜져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황이란 이름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약속을 하죠. 민준아, 너 밥 이것만 잘 먹으면 젤리 먹으러 갈 거야.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이것만 먹으면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알겠어요?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아이가 꾸역꾸역 먹어요. 이것만 먹고 아이스크림이 하고 먹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밥 먹을 동안 기다려 TV 보면서 아이가 TV를 보다가 까먹어 버렸어요. 아이스크림을.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스크림 뭐 좋은 거라고도 기억하고 그걸 줘. 얘가 넘어갔으면 나도 넘어간다. 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될 때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게 피냐면 아끼다 똥 된다. 엄마가 약속을 했을 때 그때 바로 받아내야지 이건 엄마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약속이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우리말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랑 여러분이 작게라도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만화를 보다가 나와 약속을 까먹었다. 그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까이 다가와서 민준아, 뭐 잊어버린 거 없어? 아까 약속했지? 아이스크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는 약속을 지켜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이미 아이와의 신뢰를 좀 잃어버렸고 나는 권위가 좀 없다. 내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 아이가 믿지 않는다. 라는 상황이 계시다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식은 일주일간 쓸데없는 약속을 하고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권위회복에서 빠른 길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 갈 때 쓸데없는 약속을 합니다. 민준아, 잠깐만. 오늘 유치원 끝나고 나오면 엄마가 탕수육 해줄 거야. 알겠지? 뭐야? 그리고 아이가 들어가겠죠? 상관이 없어요. 자,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유치원 끝나고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준아, 엄마가 탕수육 해놨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4단계에 들어갑니다. 민준아, 뭐라고? 엄마는 너와의 약속을 지켜요. 이걸 반복해서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엄마가 아이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민준아, 지금은 안 돼. 놀이터에 놀고 싶다고. 지금은 안 돼. 대신에 내일 아침에 주말이잖아? 바로 아침에 엄마 놀게 해줄게. 알겠지?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엄마는 약속을 지켜요? 자, 이걸 해주고 나면 아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과업 중에 하나는 만족 지연 능력입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기다려야지 얻을 수 있다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알려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족 지연을 배울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보호자가 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지만 아이가 만족 지연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얘기해야지 아이에게 효과적 훈육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셨다면, 지금부터 사실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아이한테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를 평가하듯 아이도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다는 작은 진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짧은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승원이었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제가 아이한테 대응을 해야 되는 방법들을 잘 몰랐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하는 부분이 저한테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도 힘들 때 우리 아이도 힘들고 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세요.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고칠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더 나이도 어린데 얼마나 떨렸을까. 헤드폰 한번 껴주시고. 일어나. 초매. 평생 같이 살아. 어떠세요? 이거 어떤 사람이 듣는 말 같으세요? 잠시만요. 아빠가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글쎄, 어린아이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학대받고 힘들게 자라는 어린아이들. 좀 일방적으로 좀 폭행을 하려는 것처럼 회초리 소리도 들리고 욕도 굉장히 좀 심한.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이런 거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먹고 싸매면서 속으로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대화가 집에서 들리는 대화인 것 같았는데 집이라는 공간에서 너무 무서움을 느끼고 소리만 들어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그런데 그 상황이 있었으면 정말로 더 무섭고 힘들었을 거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고 그냥 안아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도 많이 있고 제도적으로도 또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른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캠페인이라든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그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게 뭘까. 상처를 하루빨리 이겨내고 좀 더 따뜻한 환경에서 있을 수 있도록 응원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좀 희망을 품고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아동학대 예방 주간입니다. 아이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